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5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 정리입니다.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을 어저께 종결 짓고 또 금리 인상을 좀 멀리 이렇게 치워버린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0.81% 올라서 9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도 0.42%, 다우는 보합권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렇게 9거래일이나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 데는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놨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영국의 그 영란은행도 한번 거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금 그 0.110%인 그런 이제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영란은행 총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봐서는 쉽게 금리를 손댈 수 없다. 그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잡는 것보다 경기 후퇴를 잡는 게 더 어렵다. 뭐 이제 논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장단기 그 채권 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기술주는 이제 더더욱 편안함을 좀 획득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이제 계속해서 빠질 수만은 없으니까 희망을 갖고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지수가 이제 어제보다 후퇴하는 그런 좀 무기력함을 시장이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은 3,003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0.6%가 넘게 그렇게 이제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시가가 고가가 돼 버렸어요. 그게 제일 높은 그 고점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해서 2,953포인트까지 찍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뭐 주가가 반등은 아닌데 반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2,969.27, 그러니까 어제보다 0.47% 마감을 하면서 끝내서 아주 전형적인 무기력의 끝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장이 끝날 때까지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순매도에 서면서 하루 종일 그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샀다가 하루 만에 이제 물량을 출회하는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들은 558억을 순매수했고 코스피에서 개인들은 3,88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4,46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1,006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을 해서 오전에 한번 1,000포인트를 내주고 995.35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떻게 상승했다가 또 오후 들어서 또 한 차례 그런 밀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가 또 다시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W죠. 하루 종일 오전장에 한번 오후장에 한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냥 가까스로 지수는 거의 이제 보합이죠. 이거는 뭐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0.08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01% 하락한 겨우 1000에 매달리는 1001.31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88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팔았어요. 1529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577억 순매수를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저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이재명, 야당에서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제 향후에 이 두 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쟁점 정책들,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도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좀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장은 나쁘지만 새로운 이슈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좋은 소식이긴 하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요새 뭐 기초 소재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게 톤당 3,000불이 넘었으면서 13년 만에 최고가랍니다. 이건 뭐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탄소 중립 그 얘기를 내세워 갖고 이 광물을 그 원료 생산을 자꾸 이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주가들이 아침에 좀 강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무기력한 장세라는 걸 나타내 주는데, 이런 이슈를 가진 것들도 끝까지 버티지는 못해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특이하게 여태까지 이슈 순환을 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급기야 이제 이슈가 달린 것조차 그렇게 강하게 뻗지를 못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자꾸 주저앉는 주가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요소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요소수 아시게 됐죠. 근데 이제 뭐 비료도 비료지만 이게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산업용 요소수를 어떻게 차량용으로 전환하는가, 이게 조금 뭐 순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된 것들, 뭐 택배, 종합물류 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것도 뭐 전형적으로 주저앉는, 그래서 양봉을 만들어 하더라도 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여져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오늘 같은 시장은 아주 무기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니까 확진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당국에서도 2배, 2배, 3배 뭐 이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음압 병실, 그런 것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역시 이것도 윗꼬리 양봉이라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 마감까지 힘차게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뭐 일부 종목들, 또 뭐 엔터, 뭐 게임주 일부 그런 거와 연관돼 있는 것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금융위가 NFT 있잖아요.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토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논평이 나왔어요. 참 특이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의미를 좀 새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크립토 커런시,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NFT나 똑같이 이게 그 기술 기반은 블록체인이죠. 근데 암호화폐가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이거 지금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사기다, 아무것도 없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된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디지털화 많이 됐다,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금융위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놨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몇 걸음 진보한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거를 무슨 뭐 우리가 뭐 가상의 세계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그걸 즐기고 이런 것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활 자체가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그 안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주식도 보고 산업도 보고 이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이제는 집에 앉아서도 웬만한 주민등록등본 다 띄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상상을 못했죠. 집에서 각자 그거를 띈다는 게.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되고 이게 완전히 생활 속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초등학생들 학교 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뭐 선생님이랑 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생활에 바로 그냥 안에 바로 옆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울수록 더 찾아서 이렇게 좀 알아보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 이제 그 금융위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탄소년단 있는 하이브요. 이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에 뭐 삼자 배정 유상 증자로 해서 1,000억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하이브가 밝혔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마감 직전에. 네. 이제 시장 얘기하죠. 이 뭐 사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시장 얘기 안 하고 나 시장 안 볼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쯤 되면 오늘쯤 되면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포기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딱 그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전부 팔고 떠날까 보다. 그냥 내가 다시는 주식을 하나 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우리 국내 뭐 동학개미가 서학개미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샀다. 그래서 뭐 그러면 또 어떤 분 중에서는 이게 다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갈까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뭐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생각을 들게 하냐면 지금 무슨 뭐 커플링, 디커플링 미국 시장과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끝이 없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올 들어서 10%나 이렇게 빠졌잖아요. 10%. 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좀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주요 증시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빠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 수급 불균형에 걸려든 거예요. 우리 시장에. 물론 이제 작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죠. 미국도 능가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그거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수급에서 공매도를 닫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덕도 사실은 본 거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는 안 되지만 2점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고 대만도 떨어졌지만 3.3 오늘 대만 갖고는 1.28%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나 주식 다 팔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만도 하죠. 그런 때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도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이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좀 부럽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시장 쪽에서의 어떤 그 다칠까 봐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줄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 쓰는 것도 그 굉장히 그 조심하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미국은 이제 금융자산이 그 국민들이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총 자산 중에 한 70%가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동산이 7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거의 우선순위가 부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이건 뭐 주식 투자하려면 뭐 돈 품개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 이제 그 격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볼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짜 영혼을 끌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자기가 돈 있는 대로
부동산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 이제 요새는 뭐 대출도 안 해지니까 더 어려워졌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뭐 금리 때문에 시장이 테이퍼링 이후에 또 충격을 받을까 봐, 금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그런 단어를 골라 쓰는 것만 봐도, 상당해요. 그런 느낌이. 근데 우리는 가계대출 몇 프로까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교통수행 딱지 떼듯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게 수급 불균형에 아주 크게 와 있어요. 불균형이. 지금 악성 수급 불균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 악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재. 조그만 악재.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악재도 아닌 것도 빌려다가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받는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올라갈 것 같으십니까? 디커플링 아니에요. 이런 수급이 불균형된 시장에선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도 빠져요. 그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급 불균형의 장에서는 이유가 없어서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험했잖아요. 헝다. 원래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빠졌어요. 이게 헝다가 뭐 우리나라 그룹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시장이 취약하다. 그 취약한 게 뭐냐? 극도의 수급 불균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점검해보고 이게 개선되는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주범이 IPO예요. IPO.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뭐 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시장 좋으니까 뭐 너도 나도 해서 대형 IPO가 막 터졌어요. 그게 전부 이제 이렇게 유동성을 지금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이 뭐 따져서 했겠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좀 무분별한 IPO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계대출 긴축이 동시에 이것들이 지금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주담 이런 거 막히죠. 그다음에 신용 뭐 대출 막히죠. 또 마이너스 통장 이게 해갖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또 각 증권사에서 신용 그 융자 그거를 자꾸 쪼이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수급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공매도예요, 공매도.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 대항 세력이 개인뿐이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공매도 친다면 기관이 받나요? 안 받아요. 기관도 같이 쳐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센 놈 옆에 가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돼요. 그런데 개인들밖에 없는데 개인은 별로 대항할 세력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돈보다도 더 뭐 구조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이것들이 막 동시에 일어나는 데다가 그러면서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연말에 이제 일시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고 말아야 되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그냥 계속 나와요, 계속. 요새 그러니까 뭐 이게 대주주 회피 물량이다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높게 팔까 그러는데 딱 뭐 상황 보니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불균형에 제가 여태까지 이유를 말씀드린 이 이유를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확 돌아서 올라가요? 그럴 수 없죠. 이거는 그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운영 기업들로
가지고 계신 것들은 그냥 갖고 가시라. 인디안 기후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급의 불균형이 점차적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금요일이라 또 주말에 불확실성 때문에 금요일 시장이 강한 적이 잘 없지만, 그런데 이 시장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끝으로 향해서 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고 겁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지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렇다. 여러분만 지치고 짜증나고 겁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리 주시장 격언에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참는 거에 그 한계점에 점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뭐,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제 떠날래.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인정하고 다 팔고 떠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행위냐?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행위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이러는데 요새 오늘 거래된 것 중에서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손해보고 손 털고 나간 분도 계시고, 또 뭐 떨어지니까 난 내년 보고 지금 사야 되고 일부 사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수급을 개선하는 그 작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견디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는데 이거 어떻게 견디느냐. 개인 투자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는 시장에서 조금 물러서세요. 시장 앞에 너무 바짝 다가가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물러서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을 좀 관망을 해보자. 그게 관망이 그냥 wait and see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왜 뭔가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웨이트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육중전에 있고, 이번 달에 중순을 넘으면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새롭게 살 종목을 고르는 작업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어려울 때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고르는 작업을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밖에 안 나갈 건데 영하 10도면 어떻고 30도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같이 추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슈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끝장을 향해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거나 겁내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 겁나고 놀래는 거 아니라 바로 옆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옆집 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버텨야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내리면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주말에 요새 이제 단풍 이쁘게 들었어요, 올해. 그 단풍 구경도 주말에 좀 하시고 단풍 색깔 같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주말에 여러분 오늘도 슬콘생에 제가 노래 한 곡 올려놨는데 이제 저는 토요일은 되게 바빠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단풍 구경할 시간도 없네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니까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토요일 날 가서 막 연습하고 녹음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불어서 그냥 한 방에 딱 녹음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4분짜리 노래 하다가 3분 58초에 틀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삽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얼마까지 빠졌다, 그게 의미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 시장의 답이 뭐냐?
답이 없는 것도 답입니다. 이 시장은 지금은 노답이에요. 노답.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이제 시장 정리는 이게 이제 끝인 것 같은데 또 희망을 갖고 월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